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M8 컴페티션입니다. 진짜 뭐 장난 아니죠. 딱 봐도 느껴지는 이 포스가 살벌하다. 진짜 살벌합니다. 엄청나요. 그냥 한 마리에 이건 뭐 그냥 엄청나게 큰 상어 한 마리를 데리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생각보다 차 자체가요 굉장히 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싹 돌고 있는데 너무너무 길고 너무너무 크고, 와, 이게 쿠페 라인이라서 정말 예쁘게 빠져 있는데 생각보다 뒤쪽 오버행과 이 생각보다 앞쪽 오버행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친구는 어떤 거동성과 어떤 느낌을 저한테 보여줄지, 전통적인 느낌의 M 사이드미러 커버를 채택하고 있어서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길쭉한 쿠페, 와, 쿠페 도어는 진짜 간지의 정점인데, 여기 보면 M8 컴페티션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카본 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라인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와, 이건 C필러가 이 C필러가 없다시피 하잖아요. 여기가 C필러고 여기가 사실 B필러인데 그냥 여기가 하나로 통짜로 딱 해서 쫙 떨어지는, 그래서 이 뒤쪽이 마치 하나의 스포일러로 해가지고 딱 다운포스를 일으키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28535의 GR20 피제로고요. 앞쪽은 275겠지 뭐. 27535 GR20 둘 다 20인치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고 성능 625마력에 76토크였나?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차량이에요. 일단 이 차량을 갖고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얘는 이렇게 뒤에서 이 멋진 안전벨트, 시트벨트를 저한테 딜리버리를 해주는 그게 없어서 엄청나게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진동이랑 뭐 이런 게 장난 아니에요. 일단 주행정보에서 연비를 1번에다 놔둘 거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2번으로 놔둘 거고, 배기를 열어놓고 달리니까 장난 아니네요. 얘는 또 자동으로 이렇게 텔레스코픽이 나옵니다. 시트 포지션 잘 나오는 거 봐. 장난 아니다. M3보다 시트 포지션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하이그립 타이어예요. 울트라 하이그립 타이어, 뭐 UHP라고들 하죠. 뭐 당연한 건데, 그거는 M3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M3 컴페티션이나 M4 컴페티션을 둘 다 탈 때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 얘한텐 있다. 걔는 완전히 초 버킷 시트였잖아요. 뒤쪽도 막 카본으로 다 만들어주고, 옆구리 사이드 볼스터도 엄청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편했지만, 이 차량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사이드 볼스터가 있어요. 사이드 볼스터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럼버 서포트 죽인다. 럼버 서포트도 있고, 사이드 볼스터가 아마 스포트로 놔두게 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가능하게 될 겁니다. 주유후 오케이. 연비를 좀 보려고 해요. 이 친구가 워낙 초고마력이잖아요. 600마력이 넘어가고 70토크가 넘어가는 괴물 차량인데, 얘는 초고성능 GT 차량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극장점이 있어서 제가 첫인상으로 이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달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무려 M의 가장 맏형이라고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인이라고 하는 것보단 이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분이 생긴 거, 뭐 포스 엄청나고 마력 뭐 이런 거 다 장난 아니죠. 파워도 너무너무 출중하고 많은 부분들 다 막 대단한 차량인 건 맞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승용차 혹은 쿠페의 그냥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이 차량은 정확하게 625마력에 76.5토크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차량이에요. 성능만으로 보면요, 그냥 슈퍼카입니다. 슈퍼카. 그리고 가격 역시 슈퍼카예요. 2억 4천만 원짜리 차예요. 2억 4천만 원짜리. 지금 2억이 넘어가는 차량을 이렇게 타고 있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도에서 그것도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요, 제가 느끼는 건 첫인상 그리고 일반 모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얘가 뭐 에코 모드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퓨어 M이고 M 컴페티션의 가장 큰 맏형이고 가장 퀄리티가 좋은 BMW의 가장 높은 성능의 그냥 전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전드. 아, 진짜 이런 차량을 제가 탈 수 있다라는 것에 감동을 느끼면서,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M은 거의 다 타봤는데 M 컴페티션도 사실 리뷰를 한번 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데일리로 타고 돌아다니면서 좀 롱텀으로 실성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BMW 코리아 감사드립니다. I love you. 차가요, 되게 편하네요. 이게 M 모드를 들어갔을 때도 그냥 에피션트, 컴포트로 놔두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냥 되게 일반적인 편안한 어떤 일상적인 조금 단단한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충분히 그 정도로 돌아다닐 수 있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되게 편해요. 일부러 배기도 한번 꺼볼게요. 배기도 끄고 달리면 더더욱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파워가 넘치고 하는데 너무너무 포스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약간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고, 포스는 뿜뿜 넘치는데 충분히 조용히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포츠카 영역까지는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세려 밟지 않는 이유는 일부러 지금 차가 막히기도 하지만 에코 모드처럼 한번 달려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와이프가 저를 여기다 데려다 줬고, 와이프랑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같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타고 다녀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냥 정말 편안하구나. 이 차량으로는 그냥 장거리를 편안하게 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뭐 그런 느낌이 첫인상으로 딱 들었고요. 실내는 일단 바월스 앤 윌킨스,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스피커 커버 알루미늄으로 된 거가 있고요. 이거는 퀼팅 처리라고 하기엔 좀 약간 너무 벌집 모양? 네,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하멜 가죽으로 수놓아져 있는 실내. 그리고 카본이 막 엄청나게 적용된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메인 트림, 기어 노브 주변에 있는 박스 주변에는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막 M3 컴페티션 막 이런 친구들처럼 스티어링 휠 주변에도 막 카본 트림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딱 봐도 그냥 너무 고급감이 확 느껴져. 앞쪽에 센터 스피커 있는 쪽도 바월스 앤 윌킨슨으로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요철 구간을 이렇게 막 콕콕콕 하고 있는데도 뭐랄까, 물론 굉장히 탄탄한 서스펜션의 느낌이에요. 굉장히 단단하고 탄탄한 느낌이지만 불편하지 않아. 그 어설프게 바운스가 되는, 리바운드 때 되게 불쾌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단단하고 탄탄하고 굉장히 차를 잘 받아줄 것 같은 서스펜션 세팅이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그 오묘한 독삼사 고성능 차량들이 갖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서스펜션의 질감을 갖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드네. 센터에 딱 이렇게 MA 컴페티션이라고 딱, 센터에 카본과 더불어 MA 컴페티션이라고 딱 써져 있는 이런 부분도 너무 멋지고. 근데 이제 이 정면 센터 콘솔, 센터 펜시아 이쪽은요, 일반 M3 컴페티션이나 일반 M 초고성능 M 디비전 아이들과는 달리 나를 이렇게 향해 있는 그런 나만의 핏 같은 느낌보다는 정면을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 센터 펜시아 중앙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대칭되어 가지고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위쪽은 카본이에요.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코어, MA 컴페티션의 이 코어는 카본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도 저를 막아줄 수 있을 거라는 어디서 모를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고요. 실내는 너무너무 여유롭거든요. 그래도 작은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게는 상당히 가벼워요. 1800kg대에 1900kg 가까이 되는 1800kg대에 이 정도 크기의 차대를 갖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닥 높낮이가 굉장히 낮아요. 차고 자체가 낮고 바닥이 깔려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함부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거칠게 쏘고 다녔다가는 이 밑에가 전부 다 카본 트림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것저것, 사이드 스커트도 마찬가지고, 앞쪽에 있는 범퍼에 날개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카본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치면은 진짜 끝장나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시트가 어쩜 이렇게 편안하냐?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고요. 시트가 편안한 것도 편안한 건데, 모든 만지는 어떤 소재적 부분, 부품도 마찬가지고, 요 깜빡이를 켰을 때 이 느낌도 너무너무 좋고요.
야, 이건 진짜 이 가죽의 소재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M1, M2의 단축키도 당연히 있고 M 특유의 그 스티치들, 여기도 스티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안쪽에도 M3색의 스티치가 딱 되어 있고, 여기는 카본으로 마감되어 있진 않고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나름 또 굉장히 정갈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M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는데,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M8 컴페티션의 그랑 쿠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뒤쪽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타기에는 좀 애매하고, 이거는 그냥 2인승 와이프와 저와 단둘이 떠나는, 단둘이 즐기는 고성능 럭셔리 쿠페 그리고 그랜드 투어러라는 느낌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만땅이 들어가는데, 만땅 들어가니까 600km 갈 수 있어요. 오, 이 정도면 괜찮지. 다른 친구들은 막 500km 못 가고 막 이랬거든요. M3나 M4 컴페티션 같은 애들은 기름통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기름통이 좀 큰가 봐요. 제가 지금 연비 운전을 좀 하고 있지만, 아무리 연비 운전을 한다 그래도 600km를 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연비가요 2.5km예요. 2.5km. 아, 진짜 얘는요, 8기통이잖아요. 4400cc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미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너무 지금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 좋다 차. 이게 M3나 M4 컴페티션 같은 차량들, M5 컴페티션부터는 좀 달라지는데, 이게 약간 안락해지거든, M5부터는. 근데 얘는 정말 최상위 트림이잖아요. 여태까지 나온 모든 BMW 중에서 넘버링 중에 가장 최상은 8이란 말이에요. 8, 8. 원래 8을 쓰던 아이들은 아우디였어요. 그래서 A8, Q8 이렇게 8을 쓰던 독삼사 브랜드는 아우디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BMW에서 가장 높은 플래그십 하이엔드급을 8 시리즈로 부르기로 명명을 했고, 그리고 제가 8 시리즈를 처음 봤을 때, 그 컨셉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린 그 바디 컬러에 옐로우 헤드라이트에 쿼드 머플러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컨셉을 보고 제가 진짜 경악을 했거든요. 이거 디자인 이거 그대로만 나오면 초대박 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확실히 가격적인 부분과, 이게 또 8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아주 옛날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옛날에 M1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M이 아니라 M1, 그 되게 특유의 아주 얄쌍하고 옛날 그 레트로한 느낌의 스포츠카, 그 느낌이 그대로 물씬 풍겨지는 8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 8 시리즈를 이제 오마주 했다기보다는 그 8을 부활시키면서 기존에 있었던 6 시리즈, 뭐 640i라든지 M6라든지 그 라인업을 8 시리즈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8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의 정점을 제가 지금 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저한테는 그냥 감동이라고밖에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초고성능 스포츠카 겸 GT카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지만, 어쨌든 이 차량은 GT카 혹은 가족차까지는 아니고 2명의 사람이 굉장히 편안하게 멋지게 빠르게 고급스럽게 멀리 갈 수 있는 그랜드 투어링을 표방하고 있는 그 컨셉으로 만든 지향점으로 차량을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거의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M5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이 편안함이라고 했는데, 얘는 확실히 편안한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차는 되게 큰데요, 또 이렇게 콕핏에 앉았을 때, 제가 이 착자를 했을 때 굉장히 짜끄만한 그 느낌이 들거든요. 나를 감싸는 느낌의 콕핏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컴팩트해요, 이 안쪽이. 그리고 운전을 이렇게 해보고 조향을 해보면 뭐랄까요, 되게 단정함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고 다녔을 때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듯한, 뭔가 꽉 쥐어져 있고, 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너무너무 편안하고 뭔가 너무너무 짜임새 있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차량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이 차량 역시 약간 모델 S 플레드나 모델 S 같은 느낌이에요. 힘숨찐 같은 느낌 아십니까? 겉모습은 당연히 포스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벤타도르나 맥라렌이나 이런 차량들만큼의 스포츠카 성향으로 디자인이, 익스테리어가 제작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냥 승용차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압축 근육을 갖고 있는 힘숨찐 같은 느낌의 그런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시내 주행을 하면서 이제 첫인상을 말씀드리면서 이 차량의 일상적인 도심 주행, 그리고 첫인상으로 느껴봤던 그런 느낌에서의 편안함을 좀 이렇게 느껴보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익숙해지지
주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짧게 리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바로 지금쯤이면 스포츠 모드 혹은 M 모드, MDM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셀이 조져야지 리뷰 시간을 할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걸 타고 가서 여유롭게 밥도 먹고 이걸 타고 그대로 저는 다른 외지로 가가지고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너무 편안합니다. 저는 느낌만으로는 좀 와인딩 코스를 좀 즐겨볼까 해요. 그래서 밤에 남한산성 와인딩 코스나 혹은 뭐 북악 스카이웨이 쪽은 아니고 중미산 쪽도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가볼까 해요. 중미산 쪽에 와인딩 코스 안 간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이 차량을 갖고는 좀 한번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M3 컴피티션은 가지고 중미산을 못 갔는데 그 이유가 제가 쫄보라서, 후륜 차량이란 말이에요. 제가 또 괜히 초고성능 느끼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너무 신나하다가 스핀을 하거나 꼬라박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M3 같은 경우에는 좀 잔잔바리로 조심해서 돌아다녔고요. 그냥 직선 구간만 조금 밟으면서 좀 놀았는데, M8 같은 경우에는 차대 길이도 길고 휠베이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4륜구동이란 말이에요. MX 드라이브가 채택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너무 막 난리를 치면서 달리지는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스포츠 한계 주행까지는 당연히 아니고요, 스포츠 주행을 한번 하면서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M8 컴피티션의 첫 인상 그리고 첫 느낌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여유롭고 럭셔리하고 편안한 차량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다. 처음 시동을 걸고 지하주차장에서 이 차량을 갖고 나왔을 때 배기를 열어가지고 힘을 개방했을 때 그 온 지하실이 느껴지는 부밍음, 진짜 천지개벽할 것 같은 그런 부밍음을 느끼다가 지금 일부러 배기음을 끄고 살짝 달리고 있는데,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너무너무 여유롭고 뭐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괴물 같은 느낌도 아직 안 들고, 아직까지 그 모드에 따른 변이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고 다닐 때와 그리고 나중에 스포츠 MDM 모드, M 드라이브 모드로 돌아다녔을 때 그때의 느낌이 얼마나 다를지에 대한 그 간극을 극과 극으로 체험해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M8 컴피티션을 일상적인 승용차처럼, 자가용처럼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또 변명일 수 있는데요, 이런 차량을 받아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혹은 어떤 행사를 초대를 받아가서 갔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제조사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제가 어떻게 리뷰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개의치 않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마음껏 진짜 리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초고성능 M의 가장 맏형격인 M8 컴피티션을 타면서 이 차량의 단점이나 아쉬운 부분들을 논할 수 있을 만큼의 제가 레벨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느낄 수 있는 상황 내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의 레벨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차량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 차량의 단점을 느낀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걸요? 이 차량은 그게 나쁜 게 없어요. 정말 좋아요. 이제 스포츠 주행까지 넘어가고 제가 여러가지 느낌을 주면서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그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긴 있구나. 이 뒤쪽 부분에서 갖고 오는 안전벨트의 길이가 뒤쪽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게 420i 컨버터블에서도 있는 부분인데 M8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이 M 끝판왕이 이렇게 딜리버리가 없어. 안전벨트 매주세요 하는 요 딜리버리가 없어. 요게 없는 부분은 진짜 하나 되게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일상 주행 리뷰 그리고 스포츠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